수근이 영상툰.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에도 회사에서 직원들 출장용 패딩을 지급했죠. 그런데 후배가 첫날부터 이러는 거예요. 저는 남자 X라지요. 본인은 M 입잖아요. 남친 줄 거예요. 저야 패딩 많아서요. 회사 지급품을 남에게 주는 거야 알게 모르게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남친에게 줄 거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길래 좀 당황했어요. 그 뒤로도 공용 물품을 자기 서랍에 쓸어 담고 회사에서 쓰는 건데 뭐가 문제죠? 하는 태도라 개념이 좀 없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 후배가 욕심내더라도 회사에서 받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대단한 건 별로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뒤 후배가 말을 걸었어요. 선배, 저 출장 한번 가야 할 것 같아요. 출장? 네, 고객사에서 직접 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직접 와달라고? 그것도 주말에? 네, 그 다음 주에 담당자가 해외 출장이 있다고 시간이 없다더라고요. 조금 이상했지만 종종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 곳이라 일정을 잡아줬어요. 문제는 출장 후였어요. 후배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했죠. 담당자 이름도 없고 논의 내용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의 같은 추상적인 말뿐이었어요. 출장비는 규정 최대치로 꽉 채워져 있고요. 보고서도 엉망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못 알아보겠기에 협력사에 전화했어요. 지난 주말에 우리 사원과 출장 중에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네? 주말이요? 네, 담당자분이 해외 출장 가신다고 그날 저희 측에서 와서 설명해달라고 했다던데. 뭔가 잘못 하신 게 아닐까요? 저희 회사는 주말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출입도 불가능한 회사에 후배가 방문했다 라고 보고서를 쓴 거죠. 저는 바로 후배를 불렀어요. 그날 누구 만났어요? 담당자요. 그냥 담당자. 그날은 주말이라 그쪽 회사는 출입이 불가능하다는데? 솔직하게 말해봐요. 어떻게 된 거죠? 사무동 갔던 것 같은데. 라고 얼버무리기만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바로 보고했어요. 사장님은 자료를 보더니 단칼에 말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회사 돈으로 어디를 다녀온 거죠? 그리고 바로 후배를 불렀어요. 출장 갔다고 했잖아. 협력사는 출입이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담당자 이름을 불러봐. 그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해보게. 사장님은 집요하게 질문했어요. 후배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답은 못하고 얼버무리려고 하더군요. 한참을 어르고 달래는데도 빙빙 돌려가며 딴소리하던 후배는 제가 출장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안 믿으세요? 하며 울어버리더군요. 울 일이 아니라 뭘 했냐니까? 한참을 딴소리하며 피하려던 후배는 결국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이실직고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친이 근처에 있어서 이번에 그냥 겸사겸사. 그러니까 출장도 아니었고 보고서도 허위고 출장비 받아서는 놀다 왔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출장비는 규정 최대치로 꽉 채워져 있는데 일을 하는데 쓴 것도 아니라며? 회사 돈을 남친과 여행에 쓰고 보고서를 조작했다? 이걸 내가 횡령으로 후배씨 고소하면 그대로 처벌받는 건 알고 있지? 네? 처벌식이나요? 일단 자리에 가서 일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게. 징계위원회 열 거야. 감봉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음날부터 후배는 출근을 안 하더군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친 건지 앞에서는 참고 차분히 이야기하던 사장님도 도망을 쳐버리고 나자 화가 나셨는지 곱게 안 넘어가겠다고 씩씩거리시더군요. 얼마 후 도망쳤던 후배가 회사에 찾아왔는데 사장님께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고소 좀 취하해주세요. 하고 싹싹 빌더군요. 정말로 횡령죄로 신고했나봐요. 얼핏 들었는데 횡령은 처벌이 무거운 편에 속하는 죄라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더군요. 이번에 크게 대여보면 다른 곳에서는 이런 짓 안 하겠지 싶긴 했어요.
저는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디자인 업계는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에요. 성과만 있으면 취업도 가능하고 저희 회사도 대부분 자격증 없이 일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회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 사업을 하나 따오고 싶은데 말이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네. 자격증 따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줄게요. 승진도 생각해보고 보너스도 확실히 챙겨줄게요. 솔직히 말하면 업무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 아무도 바로 나서진 않았어요. 야근도 많은데 퇴근 후 공부까지 해야 하니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괜히 욕심부리다 몸만 축나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래도 생각해보니 이건 회사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 커리어에 남는 선택 같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둬도 자격증은 남아있잖아요. 이직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조용히 제 개인 시간을 쪼개 공부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혼자 책 붙잡고 공부하고 야근하고 돌아와 인터넷 강의를 보고 문제 풀고를 반복했어요. 괜히 기대 섞인 말 듣고 부담만 커질까봐 회사엔 일부러 말 안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결국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사장님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말씀하신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사장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와, 진짜 고생했어요. 이거 쉽지 않은데. 회사에도 큰 도움 될 거예요. 보너스는 기대해도 좋아요. 그 말에 그동안의 피로가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같이 일하던 언니가 슬쩍 제 옆으로 오더니 낮게 거의 욕처럼 말하더라고요. 야, 너 나 엿먹이려고 자격증 딴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자 언니가 표정을 구기며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노예처럼 시키는 거 다 해버리면 같이 일하면서 자격증 안 딴 나는 뭐가 되냐고.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언니한테 따라오라고 한 적도 없고 저 혼자 공부한 건데요. 아, 그러니까 더 재수없는 거지. 혼자 착한 척 다 해버리면 나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 말에서 이 사람의 감정이 뭔지 대강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그 언니와 굳이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 반응도 안 하자 언니는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저렇게 노예처럼 일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 사장이랑 붙어 다니는 게 수상해. 아휴, 사장님이 저희 아빠랑 동갑이에요. 너무 유치해서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회사 사람들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더군요. 저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님? 자기가 자격증 못 딴 걸 왜 남 탓을 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사장이랑 나이 차가 30살 가까이 나는데 불륜이 말이 돼? 사람들은 오히려 언니의 말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능력으로 인정받은 걸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게 더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번에 보고서 이틀 빨리 결제 올렸다고 자기 바보 만들려고 하냐 했을 때 무슨 소린가 했는데 항상 저런 식인가 봐요. 말도 마. 일은 안 하면서 신입시간 본 모습이 저 사람 디폴트야. 일하는 사람 욕하고 성과 깎아내리기 그것만으로 자리 보존하고 있을걸? 본인이 노력 안 해놓고 남이 하면 꼭 저런 식이더라. 인정받고 싶으면 자기가 좀 나서서 하던가. 그렇게 소문은 언니가 의도한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어요. 사람들은 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언니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의 때도 점심시간에도 누군가 옆에 앉아주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 언니는 회사에서 점점 혼자가 됐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지고 업무 협조도 최소한으로만 받게 됐죠. 얼마 안 있어 그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사직서를 내고 나갔어요. 그 언니 오늘이 마지막이래. 라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가 아유 이제 사무실에서 남 욕하는 소리 좀 안 듣겠네 라고 답했죠. 그 두 사람의 짧고 차가운 대화만 들어도 그 언니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 눈에 보였어요. 다른 곳에 가서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서도 이렇게 헛소리하다가 자기 업보 그대로 돌려받으면 좋겠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심심하면 아재 개그를 던지는 부장님이 한 분 계세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엄청 진지하게 하는 타입이죠. 여주씨 큰일 났어. 이렇게 진짜 사고 난 줄 알고 놀라서 쳐다보게 만들고는 탕비실 빅파이가 전멸했어. 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받아줘요. 아이고, 재난 문자라도 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맞장구 쳐드리면 부장님은 좋아서 껄껄 웃으시거든요. 속보, 본인 점심 서브웨이 참치 샌드위치로 결정. 소스는요? 소금 후추로. 소스가 이런 거라니 이건 논란 좀 되겠는데요. 이런 대화가 하루 종일 이어져요. 분위기도 살리고 굳이 각 잡고 정색할 일도 아니니까 대충 웃고 넘기는 편이었어요. 문제는 제 직속 상사인 대리님이었어요. 원래부터 부장님 농담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웃어주고 받아주니까 그게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처음엔 대단하시네요, 여주씨는. 같은 말로 시작하더니 점점 말투가 험악해지더군요. 급기야는 제가 부장님의 개그를 받아주면 부장님이 가고 나면 바로 찾아와서는 12조로 말을 걸며 비난을 해왔어요. 놀라운 발견! 임주임은 거꾸로 해도 임주임이야. 와, 그건 진짜 이 대리님, 장 차장님에 이은 세기의 발견이네요. 부장님은 또 껄껄 웃으셨고요. 그때 대리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던졌어요. 아부도 참 성실하다. 네? 승진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그죠? 아주 손발 탈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장님 개그 받아주고 맞장구 치고 저런 식으로 눈에 띄려고 하는 거 다 티나요. 어지간히 승진이 하고 싶은가 봐요. 그냥 농담이잖아요. 재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재밌지도 않은 농담 일일이 다 받아주는 게 재밌자고 하는 거라고요? 내 눈엔 어떻게든 부장님 눈에 들려고 아등바등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아재 개그 몇 마디 받아들인 게 승진에 도움이 되긴 해요. 그렇게 아부하면 윗사람이 좋아하긴 하겠네. 아부 떠는 꼴 참. 자기 할 말만 하고는 가버리더군요. 그날 이후 대리님은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말을 던졌어요. 여주 부장님한테 아부하는 꼴 보라지. 저런 건 타고난 재능이지. 저렇게 해서까지 승진하고 싶을까? 추하다 추해. 대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아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더군요. 저는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대리님과는 업무 외에는 말도 섞지 않았죠. 괜히 대응하면 자기가 원하는 구도만 만들어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인사평가 시즌이 왔어요. 팀원끼리 협업평가와 동료평가를 작성하던 날, 이거 점수 누가 이렇게 줬어요? 뭐가요? 협업 점수요. 이게 말이 돼요? 왜요? 본인 행동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심심하면 여주씨 험담만 했잖아요. 아부한다나 뭐라나 하면서. 그건 사실이잖아요. 내 눈엔 그냥 분위기 맞춰주는 걸로밖에 안 보이던데. 솔직히 부장님 개그 누군가는 받아줘야 덜 민망하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평가를 나쁘게 주면 어떡해요? 사람들 앞에서 계속 부하 직원 흉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협업평가를 후하게 줘요? 제가 잠시 나가 있을 때 팀원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나 보더라고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부장님은 여주씨가 저번에 말한 장 차장 말이야. 장 차장은 진급해도 장 과장, 장 부장인 걸 알고 있나? 이런 아재 개그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대리님 동료 평가가 박하다는 걸 보고는 다른 팀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왜 이렇게 평가를 박하게 줬냐 물어봤나 봐요. 부장님 개그를 여주씨가 받아주다 보니 아부한다 어쩐다 하도 험담하고 다녀서요. 분위기 띄우는 농담도 못 알아보고 분위기 깨는 직원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후배에게 터무니없는 걸로 막말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대리님은 동료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고 진급 대상에서도 제외됐죠. 며칠 뒤 퇴사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나갔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붙잡지 않았고 아쉬워하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업무 분담이 꽤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누가 뭘 맡는지 명확하고 자기 몫만 제대로 하면 괜히 남 일까지 끌어안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죠.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 인수인계가 쉬워 다들 힘든 일, 쉬운 일 로테이션으로 다 같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부장님이 사장님께 사장님, 이번 연휴가 금요일부터 시작인데 전날 빠르게 마무리하고 직원들 조기 퇴근하시죠. 계속 말씀을 드리더니 결국 직원들 조기 퇴근을 허락받아 오셨어요. 업무 마무리되는 팀은 오후 전에 퇴근해도 된다는 거였죠. 이야기가 전해지자 사무실 분위기가 확 살아났어요. 다들 와 진짜요? 하면서 집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거든요. 빨리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아침부터 기분 좋게 출근했어요. 물론 외부 일정이나 마감이 있는 사람은 정시까지 근무해야 했죠. 그 중에는 선배 대리 2명이 포함돼 있었어요. 평소에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엄청 민감한 타입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표정이 굳어있더군요. 조기 퇴근 얘기가 나오자마자 둘이 나란히 붙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는 이번 주 마감조라 무조건 오후까지 다 해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다들 웃지? 자기들끼리만 퇴근해서 좋다 이건가? 그러게나 말이야. 빨리 마칠 거면 우리도 빨리 보내주던가. 우리는 마치지도 못하는데 자기들 집에 간다고 옆에서 신나서 떠들면 우리는 뭐가 되는데? 진짜 웃긴다. 같은 회사인데 누군 일찍 가고 누군 끝까지 일해야 하고 그래놓고 우리만 월급을 더 주나? 딱히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불만이 많은지 둘은 점점 목소리를 키웠어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는 복도에서 아주 다들 들으라는 듯 화내며 떠들더군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사장님 찾아가자. 우리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그러자. 우리만 무조건 조기 퇴근 못하잖아? 그러면 남들 다 퇴근하고도 둘이 남아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남들하고 똑같은 월급 받으면 개손해니까 뭐라도 달라고 하자. 그래, 이건 형편성 문제야. 남들 퇴근하고 일하는 거니까 추가 근무 수당이라도 달라고 하자. 야근은 야근이잖아?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사장님을 찾아갔고 사장님은 금방 두 사람을 데리고 사장실에서 나오셨어요. 그러고는 직원들을 모두 모았죠. 이 두 사람이 오늘 마감이라 본인들만 조기 퇴근 못한다고 추가 근무 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지난달에 회식한다고 일찍 퇴근한 날 남아서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였죠? 저랑 신입씨요. 뭐야, 본인들이 아니네? 아까 본인들만 매번 늦게 남는다면서요. 아니, 이번에 말이죠. 늦게까지 하는 건 맞으니까요. 조기 퇴근하는 날 생기면 돌아가면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즉, 이번엔 본인들 차례가 왔을 뿐인데 추가 수당 달라고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죠. 그거야. 그런데 그러면 늦게 남는 사람들 전부 야근으로 쳐주시면 되잖아요. 왜요? 원래 일해야 할 시간에 정상 근무한 거잖아요. 남들 다 가고 남아서 하잖아요. 그 시간은 원래 일해야 할 시간이에요. 재량으로 빨리 보내드리는 건데 그게 불만이면 그냥 앞으로 조기 퇴근은 하지 맙시다. 딱히 회사 입장에서 그래줘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들 정시까지 하고 퇴근하세요. 앞으로도 뭐 행사나 연휴 있을 때 조기 퇴근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이야기가 두 사람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제가 이 회사에 오고 4년 동안 조기 퇴근 10번 정도 했거든요. 그동안 남게 된 사람들이 부러워하긴 했지만 따지러 간 사람은 저 두 사람 뿐이거든요. 즉, 이전에 본인이 빨리 집에 갈 때는 수고하세요 하고 가던 사람이 자기 차례가 되니 이사다를 내버린 거죠. 일찍 갈 수 있던 사람들이 못 가게 되니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저번에 내가 남을 때는 신나서 1등으로 나간 주제 뭐 하는 짓이래? 어지간히도 억울했나 보죠. 평소에 일 딱히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아, 진짜 모처럼 아들이랑 멀리 외식하러 나가기로 했는데 약속 다 깨졌네.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분위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결국 한 달쯤 지나 대리 둘 다 차례로 퇴사해버렸어요. 직원들은 나간다는 사람에게 잘 지내라는 인사를 해주긴커녕 회사에 조퇴만 없애버리고 나가는 거 봐.
딴 데 가서도 저렇게 굴다가 창피나 당해라 하며 악담을 퍼붓더군요.